자,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시장의 그 폭락, 요즘에 뭐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폭락, 진짜 하락이 시작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코스닥 시장의 차트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적인 하락 흐름을 뭐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좀 계속적인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요즘에 뭐 좋지 않은데, 자, 코스닥 시장의 하락 이유, 하락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뭐 첫 번째 이유는 뭐 경제가 좋지 않죠. 경제가 안 좋다.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각종 그 매스컴에서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한 그런 그 내용을 뭐 보도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뭐 꼴찌한 기록도 있더라고요. 예. 그 지표가 뭐 경제 지표 하나였는데 그 제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할 정도로 정말 지금 경제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손쉽게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가게들 상가들 공실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 놓는 임대 수요만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부쩍부쩍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사람들의 그 주머니가 쉽게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경기가 좋고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돈도 좀 돌아가고 시중에 돈도 좀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확대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뭐 경기가 좋지 않다 뭐 이제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장에서 돈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금리까지 낮추고 있는 상태이죠.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금리를 낮추는 그런 결정을 단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요, 현재. 이게 역전이 된 지 지금 뭐 한참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좀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제도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향후 그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도 뭐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뭐 그때 얼마 전에 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뭐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예측하는 그런 보도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자체가 이게 원래 경기 선행지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미래의 어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표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미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고스란히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락을 좀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경제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더 안 좋은 이런 그런 악순환이 현재 되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시장의 그 하락하는 그 하락률을 봐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숫자가 이렇게 적고 하락 종목 숫자만 월등히 많은 뭐 이런 장세가 지금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종목들도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쏠림 현상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 투자하려는 투자 수요가 적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종목이 움직인다 싶으면 그 종목으로만 쏠리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좋으려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줘야지만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뭐 그러지 못한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풀이가 되다 보니까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그럼 시장이 그럼 어떤 식으로 뭐 진행이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뭐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뭐 경제를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뭔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구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은 뭐 시장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못할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정부 정책의 어떤 의지가 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로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막연해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현재 이 시점에서 뭔가 어떻게 뭐 돌파구를 그냥 나왔던 게 하나 이제 금리 인하 정도 얼마 전에 발표했던 금리 인하 정도인데 그거 외에 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딱히 뭐 어떤 그 돌파구 마련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일본과의 그 마찰 때문에 경제 마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또 녹록치가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사는 그런 수요가 많은데 높은데 이 반도체마저도 지금 뭐 30% 얼마 전에 또 급감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본 그 경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30% 반도체 수요가 급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규제까지 더해지면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본과의 그런 그 상황이 뭐 녹록해 보이진 않죠. 뭐 정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뭐 물러서진 않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그럼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불산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있던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뭐 만들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 뭐 기술력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실제 상품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각종 규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규제들이 우리나라 그 환경적인 규제들이 좀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좀 난항이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 줘야지만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그 외의 부분이 그럼 좋냐? 그 외의 부분도 딱히 이렇다 하게 좋아 보이는 게 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반도체도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문제도 있지만 그거 갖고만 뭐 그것만 해결되면 뭐 끝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심각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 획기적인 어떤 돌파구 마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자, 그럼 시장이 그러면 기술적 형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장에 대한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병구에 딱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자, 이게 공교롭게도 딱 그 저점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위치에 지금 딱 있습니다. 추세선의 그 하단부에 지금 딱 위치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추세를 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이 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게 되면은 이걸 깨고 나서 빠르게 이게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깨고 나서 이제 오히려 그 추세선의 그 상단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그야말로 진짜 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뭐 심각하게 될 수 있겠죠.
일봉상에서는 좀 그렇고, 이제 또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그 저점대가, 요때, 여기 부분이거든요. 자, 요 부분. 네, 바로 직전에 저점은 깨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추세선상에서의 그 하단부일 뿐이고, 저점, 지난번에 여기 쉬어갔던 지난 1월 달에 저점 부분은 깨져버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저점대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 아래 뭐 긴 꼬리가 달렸습니다만, 작년 그 2018년도 이제 10월 달에, 10월 말에 이제 저점 수준이거든요. 이때가 또 의미하는 것이 예전부터 이제 이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625포인트대 요 근처, 625포인트대 요 근처에 가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반등을 주고 했던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럼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기술적 그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왜 그러면 뭐 경제도 앞으로 좋지 않고 뚜렷한 어떤 그 내용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요, 물론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한데, 과거의 어떤 그 궤적, 과거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점이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형태로 움직여졌을 때, 그 흐름을 보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위치에 오게 되면은 아마도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려는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는데, 그 투자 수요가 생각보다 더 많게 되면은 이제 반등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살려는 수요는 많고 팔려는 수요가 적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과도하게 하락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원리로 인해서 하락이 너무나 과도하게 되면은 그런 반등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정부의 어떤 획기적인 뭔가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 되어 준다면은 그야말로 시장에 또 이제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시장은 뭐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은 어, 어, 그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뭐 팩트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밀려버린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반등을 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첫 번째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깨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포인트 625포인트대죠. 예, 그 두 번째 포인트를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지금 현재 구간, 두 번째 포인트 625포인트 구간. 이 두 가지 구간을 우리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만약에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625포인트 마저 깨게 되면은, 자, 주봉상에서 그 라인까지도 깨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물론 뭐 더 많이 떨어지면은 그에 따른 또 가격 메리트가 더 크게 상승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락을 멈추고 또 반등을 주겠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625포인트마저 깨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정말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구간이 지지가 됐는지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코스닥 시장의 하락, 뭐 이유라든지 앞으로 시장의 어떤 전망적인 부분도 기술적 형태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앞으로 뭐 이 시장이 너무나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상
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